스텔스 전투기를 250km 밖에서 잡는다. 미국 F-35 어림없다. F-22도 꼼짝 못한다. 이게 실제로 중국이 전 세계에 팔아먹은 광고 문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계 최강 방패를 사간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고요? 이란입니다. 근데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란에 배치된 중국산 YLC-8B 레이더와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 앞에서 단 한 대의 항공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대도요. 방금 뭐라고 했죠? 250km 밖에서 스텔스기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전에선 단 한 대도 못 잡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안 들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의 사건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혜자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합동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와 포효하는 사자. 냉전 이후 중동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였냐고요? 이스라엘이 200여 대의 전투기를 투입하고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천여 곳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1000곳이에요. 1000곳. 하늘에서 쉴 새 없이 폭탄이 쏟아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의 방공망은 뭘 했냐고요? 단 한 대의 공격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수천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방공망이요. 적기 한 대도 못 잡고 그냥 뚫렸어요. 마치 없는 것처럼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란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까요? 러시아제 S-300도 있었고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도 있었고 거기에 중국산 최신의 장비까지 들여왔는데 말이에요. 글로벌 디펜스 코프에 따르면 미 해군 EA-18 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작전 시작 첫 시간 만에 HQ-9B 3개 포대와 YLC-8B 레이더 4대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했습니다. HQ-9B는 요격미사일 한 발도 발사하지 못한 채 레이더가 먹통이 된 거예요. 1시간이에요. 1시간. 수천억 원짜리 방패가 1시간 만에 고철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야후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습 당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리들이 테헤란의 한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중국산 HQ-9B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벙커에서 회의를 진행할 만큼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분 만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30발 이상의 미사일을 퍼부었고 하메네이를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중국산 방패를 믿고 안심했던 그 순간이 이란 지도부의 마지막 순간이 된 거예요. 이게 가짜 방패의 진짜 대가입니다. 성능이 아니라 목숨으로 값을 치른 거잖아요. 자, 이제 중국산 무기의 민낯을 까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카탈로그 스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품 설명서에 적힌 스펙 있잖아요. 최대 사거리 260km, 동시 추적 100개 표적 이런 거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도 그대로 나오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종이 위에서는 최강인데 실전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랄까요?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만점 찍는데 수능만 보면 틀리는 학생 같은 거죠. 시험지가 다르면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2025년 인도 파키스탄 충돌 때 파키스탄에 배치된 HQ-9P가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 24발 중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 군의 운용 미숙 탓이라고 했지만 파키스탄에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올해 1월 베네수엘라에서도 중국산 JY-27A 레이더 9대가 미국 전자전기 공격에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남미 최강의 방공망이라더니 고철더미였던 거죠.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3번 연속 실패해요. 왜 중국산 방공망이 이렇게 맥없이 뚫리는 걸까요? 전 CIA 중국군 수석 분석관
존 컬버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이 구축한 군사력은 종이 위에서는 매우 유능해 보이지만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복잡하고 대규모의 통합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무기 하나하나의 스펙은 비슷해 보여도 전자전, 사이버전, 정보전을 하나로 엮어서 운용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리 대회를 생각해 보세요. 재료가 똑같이 주어져요. 소고기, 야채, 양념,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슐랭 셰프 수준이고 중국산 당공망은 레시피대로만 하면 되겠지 싶었던 초보 수준이었던 거예요. 마케팅 문구로는 적기를 못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도대체 HQ-9B가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인 걸까요? 글로벌 디펜스 코프의 분석에 따르면 HQ-9B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여러 개 있어요. 먼저 미사일이 발사된 후 비행 중간에 표적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이터 링크가 없어요. 한번 쏘면 그냥 처음 정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적이 경로를 바꾸면 못 따라가요. 그리고 표적 근처에서 폭발 파편으로 맞추는 방식인데 이게 빠르게 기동하는 현대 미사일한테는 치명적으로 불리해요. 레이더도 문제예요. 표적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다른 표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요. 갱신 주기가 길어서 정밀한 표적 데이터를 미사일한테 제때 넘겨주지 못하는 거죠. 이 약점들이 전부 원래 중국이 역설계한 러시아 S-300 PMU에서 물려받은 거라고 해요. 겉모습은 새 것인데 속은 30년 전 기술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HQ-9B는 이란 수출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본토 방어에도 쓰이는 무기입니다. 남중국해, 베이징 주변, 티베트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이란에서 이렇게 맥없이 뚫렸다면 대만은 지금 이걸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예요.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슈샤오항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미국이 5세대 전투기와 정밀무기에 투자한 것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중국이 자국 하늘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중국산 무기에는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있어요. 바로 백도어 논란입니다. 백도어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뒷문이에요. 시스템에 몰래 심어둔 원격 접속 장치를 말해요. 중국법 자체가 기업들한테 정부에 대한 정보 공유와 감시 협조를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만든 제품에는 언제든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 육군이 납품받은 중국산 CCTV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일반 가전도 아니고 무기 체계 이런 게 있다면 유사시에 중국이 원격으로 방공망을 꺼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패가 아니라 폭탄인 거예요. 이번에 방공망이 너무 허무하게 뚫리니까 혹시 일부러 안 된 거 아니야? 중국이 뭔가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까지 퍼지고 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의혹이 돈다는 것 자체가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거예요. 자, 이제 장면을 바꿔볼게요. 같은 시각 이란에서 1600km 떨어진 UAE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란은 보복 공격으로 UAE를 포함한 중동 주변국 미군 기지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어요. UAE 군사 전문가 아흐메드 샤리프에 따르면 이란이 UAE를 향해 총 13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천궁2를 포함한 UAE 방공망이 132발을 격추해 미사일 요격률 96%를 달성했습니다. 드론 209개 중 195개도 격파, 미사일과 드론 합산 346개 중 327개를 요격해 종합 요격률 약 93.5%를 기록했어요. 이란에서는 0%였어요. 적기 한 대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UAE에서는 96%. 같은 날, 같은 적의 공격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방패가 달랐습니다. 국회 국방위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2
두 개 포대에서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96%가 표적을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한국 수출 무기가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사례이자 천궁2의 첫 실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실전에서 96%의 명중률. 천궁2는 미국 패트리엇, 사드, 이스라엘 에로 바락 8과 함께 다층 방공망을 구성했는데 유 의원은 90% 이상 방어 성공에 1등 공신이 천궁2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리엇조차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실전 요격률 90%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96%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실전에서 검증된다는 게 무기에 있어서는 최고의 광고예요. 아무리 마케팅을 잘 해봐야 실전에서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반대로 실전에서 한 번 성공하면 수십조 원짜리 광고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왜 천궁2는 성공했을까요? 첫째, 콜드 런칭 방식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발사관 안에서 점화하는 게 아니라 압축 공기로 먼저 밀어올린 다음에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에요. 발사대에 열이 거의 안 남아서 빠르게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137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예요. 둘째, 가격입니다. 패트리엇 PAC-3MSE 미사일 단가가 약 400만 달러, 약 53억 원인 반면 천궁2는 절반 이하 가격이에요. 포대당 가격도 패트리엇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3분의 1이면 같은 예산으로 3배 많은 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규모 방공망을 구축해야 하는 중동 국가들한테는 최적의 선택지인 거예요. 셋째, 납기입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전 세계 수요 폭주로 주문 후 수년을 기다려야 해요. 근데 한국은 2022년 계약 후 4년 만에 실전 배치를 완료하고 첫 실전에서 96%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무기라는 게요, 필요할 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란은 방공망 좀 싸게 사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의 핵심 시설이 다 파괴되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공습으로 사망했어요. 핵 과학자, 군 수뇌부, 핵시설, 군시설 전부 초토화됐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이보다 더 참혹한 사례가 있을까요? 반면 UAE는요, 4조 원짜리 천궁2가 나라를 지켜냈어요. 아직 10개 포대 중 2개밖에 도착 안 했는데도요. 실전 성과가 알려지자 UAE는 즉각 한국 정부에 조기 공급을 요청했어요. 계약된 납기보다 빨리 보내달라고요. 포대 이송이 어려우면 소진 중인 요격 미사일이라도 먼저 달라는 2차 요청까지 했습니다. 실전 투입 닷새 만의 일이에요. 현재 천궁2 수출 현황을 보면 UAE 10개 포대 약 4조 1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10개 포대 약 4조 2,500억 원, 이라크까지 합산하면 약 12조 원에 달하는 계약입니다. 단일 무기 체계 기준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사우디와 이라크도 이란발 포격에 다급하게 조기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향후 10년 이상 중동 방공망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동을 넘어 동남아, 동유럽까지 수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반면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잠재적 구매국들이 중국산 무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중국산 무기를 산 나라들이 줄줄이 당하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뭘 느꼈겠어요? 중국산은 위험하다. 이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 중국 네티즌조차 왜 세계는 중국 무기보다 한국 무기를 더 신뢰하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천궁2가 해외에서 실전 성능을 입증하는 동안 정작 한국군 자체의 방공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6월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이동했다가 10월에 복귀한 전례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하늘은 지켜주면서 우리 하늘은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겠죠. 정리해 볼게요. 첫째, 카탈로그 스펙은 실전에서 검증될 때까지 믿으면 안 된다. 둘째, 싼 게 비지떡이다.
방어무기에서 돈 아끼려다가 나라를 잃을 수 있다. 셋째, 실전 검증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예전에 한국산 하면 싸긴 한데 괜찮을까?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한국산 실전에서 증명됐잖아. 믿을 수 있어. 이게 새로운 K방산의 이미지입니다. 진짜는 실전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진짜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